자, 이번에는 생성형 AI인데 모션 데이터. 생성형 AI면 보통 이미지나 영상 생성만을 좀 생성을 하시죠.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전이나 아니면은 뭐 런웨이 같은 거, 하이로나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생성형 AI가 모션 데이터까지 생성이 될 수가 있고 당연히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 언리얼, 뭐 그 밖에 뭐 유니티, 맥스, 마야, 블렌더 등등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애니메이팅하면 여러분들이 키를 잡는 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믹스하모나 액터코어 같은 사이트 또는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내가 세팅한 캐릭터에 입혀서 쓴다. 그 동작을 편집하거나 융합 뭐 믹스해서 쓴다. 그런 방식을 가장 많이 좀 이용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생성형 AI가 모션 데이터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고 결제를 안 해도 뭐 그렇게 많이 제약이 없어요. 보통 생성형 AI 중에 이미지나 영상 만드는 거는 유료와 무료가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일단 로그인 하는 게 먼저고 모토리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 자체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 언리얼 위에서만 만들어진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원래 모토리카 자체도 있어요. 얘가 언리얼하고 되게 잘 붙어. 그래서 언리얼에 붙이는 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웹에서도 돌아가요. 근데 언리얼에서 쓰기 위해서는 약간 다른 접근을 또 해야 됩니다. 이 사이트는 이 사이트대로 냅두고 여기서 또 이것저것 체험해 보셔도 돼요. 뭐 모션, 옵션, 모델 뭐 등등 클릭을 해 보시고 자, 이 사이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닥쳐모토리카.ai 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보면은 뭐 여기 뭐 게스트 아웃 가이드 등등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어요. 뭐 마야나 뭐 후디니 블렌더 등등과도 잘 접목이 됩니다. 요즘 프로그램들의 특징이 언리얼은 당연히 대부분 거의 다 붙고 거의 뭐 99%가 언리얼에는 다 붙고 그 밖에 3D 그래픽 프로그램들에 붙일 수 있는 플러그인이나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언리얼 플러그인인데 버전 저는 올해까지는 학교 수업하고 뭐 외부 특강들 다 5.4로 하고 있어요. 요걸로 하고 5.5 지금 이미 깔고 막 손대 보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그 5.5에 깔고 싶으시면 요걸 받으시면 되고 버전은 당연히 모토리카 자체 버전은 최신 깔시면 되겠죠. 요거 나는 요걸 받겠습니다. 자, 받아서 보시면 플러그인 설치랑 팹에서 받은 소스랑 좀 세팅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한 번 더 플러그인 뭐 내 수업 들학생들 플러그인이나 그런 거에서 플러그인 설치하는 거 다 해봤을 텐데 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플러그인 설치하는 걸 또 따로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본인한테 맞는 파일을 먼저 받는 게 먼저고 이제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 자체에 압축을 풀면은 요와 같이 플러그인이나 폴더가 들어있고 그 안에 모토리카 스튜디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지 말고 요 폴더 자체를 카피해서 어디다 붙여넣기 하면 되냐면 나 같은 경우는 좀 용량이 큰 SSD 하드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따로 인스톨 폴더 만들어서 이렇게 버전별로 설치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따로 경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자,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에픽 게임 등등등 해서 언리얼이 깔린 기본 디폴트 설치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가시면 되고 C 에픽 게임 런처 그러니까 그 설치한 폴더만 일단 찾으시면 되죠. 프로그램 파일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 버전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엔진 폴더 그 버전의 엔진 폴더의 플러그인 폴더 안에 여기에다가 아까 모토리카 폴더 자체를 붙여넣기 하고 언리얼을 키시면 됩니다. 뭐 여러 번 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런 거 할 때도 역시나 언리얼이 켜 있으면 안 되죠. 깔끔하게 언리얼이고 에픽게 런처고 다 꺼놓은 상태에서 폴더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언리얼 키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때 다른 폴더 안에 들어가지 않게 좀 조심하시고요. 각자 언리얼 설치하는 폴더 다 그거를 먼저 찾는 게 먼저겠죠. 기본 디폴트 경로는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파일 안에 들어있으니까 에픽 게임즈라는 폴더 찾으시면 그 안에 이렇게 버전별로 깔려 있어요. 경로 찾아서 플러그인 안에 요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리얼을 키면은 자, 새 프로젝트를 키고 뭐 하던 프로젝트도 상관없겠죠. 어쨌든 키고 자, 모토리카라고 세팅하면 이게 작년까지는 요 아이콘 색깔이 블랙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쁘게 퍼플로 바뀌었고 재시작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플러그인을 활성화 시키고 재시작하면 여기 너무 이쁘게 모토리카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보시면은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감이 안 올 거예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어떻게 모션 데이터를 생성을 하지? 아무튼 작년 GDC에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고, 여기 처음에 키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얘는 원래 언리얼 창이죠. 얘는 언리얼 안에 들어있는 모토리카의 미니 가상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썰드 퍼슨 기본 템플릿이죠. 얘가 여기 또 뜨게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이따가 여러 가지 보여드릴 텐데, 이 모토리카 가상 공간 안에서는 정 가운데 이 부분이 0-0-0 좌표예요. 여기선 보시면은 트랜스폼이나 아웃라이너나 그런 창은 없죠.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만든 멋진 랜드스케이프일 수도 있고, 뭐 다운로드 받은 맵일 수도 있고, 어쨌든 현재 작업창에 떠 있는 이 맵이 여기 같이 보여지려면 여기 요 지구 모양 아이콘 있죠? Current Opened Level,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까 0-0-0 정 가운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 맵에서 000 좌표가 여긴 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아무거나 오브젝트 하나 잡고 이 부분 트랜스폼 위치를 000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000이 여기가 아니라 이 위치예요. 그쵸? 자, F 눌러서 당겨서 보면 여기 이렇게 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닥 두께가 요만큼이요. 요만큼. 그래서 여기가 0, 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좌표를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아무튼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로그인 하는 게 먼저입니다. 요 부분 로그인 클릭하시면 요런 로그인 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자, 요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구글이나 그거 연동 아니라 여기에서 뜨는 아이디를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시스템, 뭐 생성형 AI도 마찬가지고, 뭐 오만 거, 뭐 전부 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 아이디로 거의 다 연동이 되는 시대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이는 화면에서 사인업 아이디를 만들고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이 깔끔하게 되면 로그인 석세스풀 뜨고, 요거는 이 창 킬 때마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모토리카 작업할 때는 얘를 작업을 끝났다고 아예 끄지 말고 잠깐 저쪽에 치워두든지 아니면 최소화 시켜두든지 그렇게 하시고, 아주 10번 정도 하면 한 번 정도 로그인이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다시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로그인 하는 게 먼저다 라는 거를 알려드렸고, 여기에 왼쪽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어요. 뭐 솔저 관련된 것도 있고, 뭐 피메일, 틴걸, 뭐 쿨가이 등등 이런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쿨가이, 카우보이, 젠틀맨 이런 느낌도 있고, 약간 감정과 관련된 거, 뭐 어프레이드, 뭐 타이어드 이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은 뭐 괴물, 뭐 거인, 좀비, 또 요런 거에서 또 좀비랑 뭐 늑대 인간이 굉장히 올드한 그런 컨셉인데 어쨌든 빠지진 않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별 희한한 것도 다 있어. 뭐 티팟 이런 것도 있고, 펭귄도 있고, 로켓이란 프롬프트를 치면 삶이 어떻게 움직일지 되게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성형 AI, 뭐 제가 인공지능 애니메이션 제 수업 들은 사람 알겠지만 보통 프롬프트를 치잖아. 한글이든 영어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네가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합을 해서 그 단어에 맞는 느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나는 얘를 어떨 때 쓰냐면 모션 자체도 모션 자체인데 걸음걸이도 기가 막히게 해줘요. 보통 우리가 걷는 건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면 블렌드에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걷는 패턴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스플라인에 따라 움직이게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좌표에 따라 움직이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걷는 걸 세팅을 하잖아. 근데 얘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단순히 똑같은 걷는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리얼하게 나와요. 막 감정적인 느낌까지 좀 보여지고, 그런 것까지 자동으로 되고 또 모션까지 만들어줘. 근데 쓰는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지형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요거 누르면 원래 요겁니다. 지형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얘 자체 정 가운데 있죠. 여기에서 그냥 작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 아무튼 이 상태에서 내가 add actor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세팅되어 있는 게 10초예요. 세팅되어 있는 게 10초다. 그리고 참 가면 갈수록 너무 편해지는 게 많은 게, 만약에 내가 작년에 모토리카 얘기했다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세팅할 거 이런 거 저런 거 한 10분은 더 얘기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로그인하면 끝이에요. 정말 가면 갈수록 참 편해지는 게 많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얘는 위에 뜨는 파일 편집창, 이거는 언리얼과 관련된 파일 편집 뭐 그런 창들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내가 타임라인 요거 바는 움직일 수 있지만 보통 여러분 시퀀스 작업할 때 뭐 나이아가라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초록색과 빨간색 라인을 마음대로 조절하잖아. 그만큼 렌더링 거는데 얘는 10초로 딱 시간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거는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요런 것도 있는데 이건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얘만 재밌게 쓰시면 되고, 스타일 믹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놔도 상관이 없긴 한데, 요렇게 보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잠시만요. 밑에다 붙이자. 그래, 요렇게 보는 게 가장 무난해요. 얘는 로그인한 후에는 별로 볼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아까 애드 액터를 했죠. 요렇게 돼 있는데, 얘는 언제든지 다시 해줄 수가 있고, 또 애드 액터 또 하면 요런 식으로 되고, 애드 액터를 하고 이 밑에 시퀀스를 보면 로코모션 액터라는 게 이렇게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애드 액터를 내가 막 여러 번 이렇게 해줬단 말이야. 애드 액터 할 때마다 보면 여기 지금 작업하는 타임라인에 들어오게 되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모토로라 작업창과 왼쪽에 프롬프트 얘네들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작업하는 타임라인하고 여기 추가를 눌러보면 액터를 시퀀스로 했을 때 현재 실제 리얼한 씬에 있는 애들이 다 보여지잖아. 그래서 이거는 모토리카에서만 쓰는 타임라인이다, 그 개념은 아니에요. 현실의 씬과 공존해서 쓰는 시퀀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딜리트 하고 이러다가 나 얘도 지우고 싶은데 얘 선택해서 딜리트하면 이렇게 안 먹힐 때가 있어.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 사이트 자체를, 요 미니 창 자체를 지었다가 모토리카 사이트 자체 다시 켜주면 깔끔하게 리셋이 됩니다.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지실 거고, 자, 일단은 애드 액터에서 원래 실제 맵 쓰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작업한 다음에 씬에서 갖다 쓰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현재 씬을 보면서 작업하는 거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선택하자마자 로코모션 액터가 이쁘게 들어와졌어요. 뭐 애니메이션 넣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여기는 많은 것들이 뭐냐, 기본적으로 움직임과 관련된 것들이 있긴 있어. 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서 보면서 조합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간단한 거 해봅시다. 빅스텝이라는 거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조합해 볼게요. 뭐 틴걸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타임라인은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너레이트 애니메이션 하고 한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10초, 정확히 2초 정도 지났죠. 그리고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이렇게 볼게요. 지금 얘가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이유는 살짝 움직여. 가만히 있는 이유는 내가 좌표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리에서 이러고 있죠. 얘가 약간 자동화 프로시듀얼 워킹아웃에 약간 비슷하게 어떻게 본다면 비슷한 개념을 쓸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따 실제 맵하고 연결지어서 할 때 설명드릴 거고. 자, 일단 좌표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너레이트는 내가 프롬프트를 추가하든 그대로 두던 뭐 좌표를 추가하든 그때마다 원할 때마다 제너레이트 애니메이션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빅스텝, 틴걸 두 가지를 넣었는데, 내가 퍼센트를 믹스해 주지 않으면 첫 번째 거면 100%로 있어. 이러면 믹스하는 의미가 없겠죠. 얘를 조금 줄여야 줄인 만큼 얘가 되고, 내가 다른 프롬프트를 또 넣었어. 그러면 또 퍼센트를 조금씩 나눠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키를 잡냐? 뭐 똑같지 뭐. 여기 지금 현재 위치 옮기고 첫 번째 키 잡아도 되고, 0에서 그냥 해보도록 합시다. 어디서 첫 번째 키가 돼도 상관이 없지만 일단은 이 위치에서 얘를 이렇게 키를 잡을게요. 조금 타임라인 움직임 다음에 조금 앞으로 가라. 그리고 키 잡고 텐스폰 키 잡으면 되죠. 조금 당긴 다음에 살짝 회전해 볼게요. 살짝 회전하고 당기고 좀 밀고 그리고 키 잡고 또 조금 민 다음에 더 돌리고 키 잡고 앞으로 쭉 당기고 키 잡고, 그럼 대략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좌표가 세팅이 됐어요. 자,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누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이 상태에서 이 키 잡은 요 좌표들은 요 키프레임 잡은 것들을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잡은 다음에 얘네 위치 옮기는 거는 타이밍을 조절하게 되죠. 얘를 내가 굉장히 붙였어. 엄청 빨리 움직일 거고, 이 정도면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프롬프트는 그대로 둘게요. 뭐 튄 거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다 보면 체크한 거 보여. 빅스텝 2개가 돼 있죠. 요 정도로 섞었고 틴거를 좀 더 높여볼게요. 요런 느낌? 그리고 제너레이트 애니메이션 다시 하고 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얘가 자세를 조금 바꿔요. 방금 바꿨죠? 요러면 세팅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플레이에서 봅시다. 요런 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똑같은 워크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좀 생동감 있게 움직여요. 보세요. 똑같은 워크 사이클 반복시키는 게 아니죠. 팔도 그때그때 조금 다르고 여기서는 조금 속도 늦췄다가 또 이런 식으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음걸이 때문에 저는 이걸 많이 써요. 워크 사이클 반복해서 쓰는 거는 뭐 너무 기초 단계이고 걸음걸이 리얼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동작 추가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작업하시다가 단어는 2-3개 섞는 게 딱 좋아요. 프롬프트는. 말도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섞죠. 그럼 애가 막 빙글빙글 도는 이상한 에러가 발생을 해요. 분명히 여러분 테스트 하시다가 한 번씩 경험하실 텐데 여기 근데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막 이것저것 많아. 아무튼 여기에다가 드렁큰을 좀 섞어 봅시다. 그리고 제너레이트 언제든지 다시인데 퍼센트 안 섞으면 의미가 없죠. 조금 드렁큰을 늘려볼게요. 빅스텝, 틴걸, 드렁큰 이란 단어가 요 정도끼리 믹스가 됐고 다시 제너레이트. 그러니까 10초 정도의 애니메이트 시퀀스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몇 퍼센트를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동작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만들면은 아까랑 좀 많이 달라졌죠. 또 조금 서성이다가 요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움직여요. 그러면 빅스텝은 아예 줄여볼게요. 그리고 틴걸도 줄이고 드렁크만 100% 하고 다시 제너레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랑은 다르게 움직이겠지. 진짜 막 취한 사람 같죠? 그치? 진짜 막 한 잔 소맥 몇 잔 마신 거 같이 애가 움직이죠. 요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기능을 진짜 좋아하는 게 단순히 좌표 이동을 자연스럽게 한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얘는 쥐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잖아. 이걸 굉장히 빨리 해볼게. 똑같은 거리를 이만큼에 움직이던 걸 이만한 시간에 움직이려면 더 빨리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랑은 또 달라. 근데 요거 바꿨을 때도 제너레이트를 반드시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1초, 2초 정도 지나면 또 바뀌었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겠지. 근데 멈출 때 잘 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그냥 딱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기 자세도 이렇게. 요 부분이 기가 막히죠. 이런 느낌. 실제 키 잡은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와.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조합해볼까? 안 쓰는 것들은 체크 끄면 되고 드렁크는 그대로 두고 뭘 섞어볼까? 뭐 펀치가 앞으로 이렇게 주먹질하는 거죠. 요걸 섞어볼게요. 얘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주자. 요 정도에다가 펀치 집어넣고 그리고 퍼센트 안 움직이면 의미가 없죠. 반반 섞어보자. 드렁크네 펀치. 그 다음에 틴걸은 안 쓰니까 냅둬도 되는데 더 깔끔하게 하려면 체크알 꺼도 되고요. 너무 많이 섞지 말고 몇 개 정도 했을 때 적절히 나온다는 거는 직접 해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제너레이트 애니메이션 해볼게요. 1, 2 지나고 됐지. 자, 그러면 펀치 하면서 이렇게 뛰어가. 이건 좀 펀치 느낌 아니다, 그치? 요런 느낌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해보고 씬으로 바로 가져가 볼게요. 드렁크는 아예 뺐어. 펀치만 100%지. 그리고 다시 제너레이트 애니메이션. 요렇게 한 상태에서 그러면 요건 좀 술 한 잔도 안 먹고 제정신인 상태로 하는 거. 요런 느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는 이거를 릴 만들 때 시퀀스로 쓸 거기 때문에 거기서 루프 시킬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루프 애니메이션 체크할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시퀀스 가져가서 뭐 어차피 애니메이션 시퀀스 작업에서 쓰는 게 뭐 똑같긴 하지만 여기서 루프 체크해서 만들 수도 있다. 이거를 참고하시고 자, 평소에는 손을 이렇게 귀엽게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5.4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리타겟이잖아. 여러분들이 만든 캐릭터를 언어로 가지고 왔어. 또는 팹에서 받은 캐릭터를 언어로 가지고 왔어. 등등 모든 캐릭터가 내가 지금 만드는 이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아,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자, 그래서 여러 동작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건 있어요. 요거는 하나의 10초짜리 단위의 동작을 만드는 거여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특정 동작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특정 동작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의 세트들을 만드는 거야. 이 방법은 있겠지. 제너레이트하고 엑스포트하고 제너레이트하고 엑스포트해서 종류별로 저장하는 방법은 있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만든 이 동작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더 천천히 가게 하려면 얘를 끝까지 빼도 되고, 그리고 요거 바꿀 때도 제너레이트 해야 된다 그랬죠. 1, 2 정도 지나면 자세 딱 바꾸고 또 제너레이트가 됐어. 아까보다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걸음걸이 기가 막히죠. 여기에다가 내가 다른 걸 믹스하면 또 바뀌겠지. 뭐 조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어떤 캐릭터성 단어도 있고 형용사 느낌도 있고, 펭귄은 약간 동물 느낌인데 동물처럼 진짜 걷기도 해요. 진짜 다양한 것들이 있고. 자, 그래서 하나가 됐어. 그러면 Save Animation As에서 원하는 곳에다가 뭐 테스트 모션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저장이 됐고, 얘는 좀 이따 작업할 거니까 이렇게 냅두고 이렇게 됐는데, 더블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잘 잡혀져 왔는데, 중요한 게 얘는 좌표 이동이 있는 동작이죠. 이런 동작을 가지고 왔다 칩시다. 그냥 써도 상관이 없어. 그냥 써도 상관이 없지만, 자, 우클릭해서 리타겟 애니메이션 하면은 나는 지금 새로 만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뭐 없는데, 여러분들 팹에서 받은 거 얼마든지 리타겟 다 할 수 있어요. 요 동작이잖아. 요거를 잘 보고, 얘를 이제 지금 뭐 캐릭터가 없으니까 그냥 심플에다가 해봅시다. 심플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똑같이 하죠. 얘가 그런 이 동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약간 일반 리타겟하고 조금 다른 게 좌표 개념인데 그걸 설명드릴게요. 얘도 애니메이션 익스포트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자, 애니메이션 익스포트에서 원래 퀸 심플이 하던 동작은 요 안에 있잖아. 애니메이션 안에 퀸 안에 요 안에 있죠. 얘가 하는 동작들. 여기에다가 익스포트 할게요. 자, 항상 중요한데 언니어의 이름이 중요해요. 원래 원본 모션 데이터 애니메이션 시퀀스의 이름을 테스트 1이라고 했잖아. 같은 곳에다가 엑스포트하면 안 되겠지. 겹치니까. 다른 위치, 원래 이 애니메이션 기본 걷고 뛰고 하는 동작도 있는 데다가 테스트 모션 1 똑같은 이름으로 여기에다 저장을 했어요. 그럼 이런 시퀀스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잘 보세요. 내가 원래 캐릭터 있는 이 캐릭터 메쉬를 씬으로 꺼낼게요. 꺼내고 간단하게 시퀀스 하나 꺼낸 다음에, 자, 모토리가 진짜 재밌으니까 이거 꼭 해보시고, 자, 그래서 방금 꺼낸 이 심플 얘를 여기다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원래 동작들 몇 개 있죠. 뭐 대기 자세도 있고 뭐 등등도 있잖아. 근데 얘를 이 퀸 심플을 여기다 얹어 놓으면 원래 얘가 컨트롤 리그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딨냐면 이 기본 여기 폴더에서 마네킹 리그 요거 얘 컨트롤이 요게 뜨는 거거든. 컨트롤이 요게 뜨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물론 여기에서 뭐 블렌드에서 키 잡듯이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뭐 인사도 할 수가 있고 이걸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컨트롤 리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얘 시퀀스에 얹은 다음에 살짝 딜레이가 걸리는 이유는 컨트롤 리그를 얘가 리드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를 지워버려. 그러면 깔끔하게 얘랑 얘만 남죠. 그럼 여기 애니메이션 동작에서 아까 내가 가지고 온 거 테스트 모션을 얘가 할 수 있는 동작으로 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동작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까 좌표를 강조한 이유가 000 좌표에서 동작을 세팅하면 이런 식으로 편하게 갖다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또 트랜스폼대로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거고, 이건 내가 아까 거기에서 좌표 잡은 거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트랜스폼을 키 잡고 이쯤에서 좀 더 옮겼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 걔는 걔 동작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고 중복으로 할 수가 있죠. 요거를 먼저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딴 걸 해봅시다. 얘는 여기다 그대로 두고, 그리고 시퀀스 작업할 때는 항상, 지금은 카메라를 안 만들었잖아. 근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 시퀀스 작업 많이 안 해본 학생들이 카메라를 추가해서 내가 카메라를 작업하다가 일단은 뭐 카메라 컷이 파일럿 모드이든 카메라가 파일럿 모드이든 작업하다가 끝날 때는 항상 일반 작업으로 돌아갈 때는 얘는 계속 파일럿 모드란 말이야.
항상 시퀀스 작업 끝낸 후에는 파일럿 모드 꺼줘야 된다. 그래야 일반 작업 모드예요. 이걸 모르고 계속 파일럿 모드에서 여러 가지 작업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항상 시퀀스는 작업 후에 파일럿 모드 꺼주는 거를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자, 그래서 다시 모토리카로 가서 아까는 요 가운데에서 했잖아. 그러면 그냥 일반 그냥 모션 데이터 소스 만드는 거야. 약간 다른 방식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실제 우리가 작업하게 될 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작업을 할게요. 이건 그냥 단순한 테스트 씬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씬에서 해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애드 액터 해주고 저 애드 액터 했더니 안 보여. 왜냐? 000이 여기랬죠. 자세히 보면은 있습니다. 캐릭터가 여러 개 생겼다든지 선택이 안 된다든지 지우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모토리카 창 다시 키면은 리셋 된다고 했죠. 얘를 정확하게 이 공간, 이건 집안일 수도 있고 무슨 멋진 성일 수도 있고 던전일 수도 있고 숲속일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얘를 너무 자연스럽게 걷게 하고 싶어. 참고적으로 메타휴먼도 다 리타게 됩니다. 그럴 때 얘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 진짜 걸음걸이 하나만 해도 얘는 충분히 쓰고도 남지. 딴 거 프롬프트는 최소화하고 좌표만 잡아볼게요. 처음에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키를 잡아줘야지. 요쯤 가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해볼게요. 로테이션도 좀 돌리고 키 잡고 또 요쯤 가서 지형에서 그대로 움직이게 해볼게. 여기로 자연스럽게 걸어가서 또 키 잡고 또 요쯤 간 다음에 여기서는 F키 안 먹혀요. F 누르면 원래 확 당겨지잖아. 그게 여기서는 안 돼. 요런 데서 아까 여기 있었잖아. 요쯤에 와서는 얘를 자연스럽게 올려볼게요. 요쯤 올리고 키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 살짝 돌려볼까? 살짝 돌리고 조금 앞으로 키 잡고 요 정도만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위치 괜찮지? 요 정도면 꽤 위치 괜찮아. 이 정도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해놨어. 그리고 프롬프트는 아주 간단한 것만 해볼게요. 앵그리 한번 해볼까? 앵그리 한번 해보고 자, 제너레이트 애니메이션 하고 1, 2 정도 기다리면 되고 아까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하게 했죠? 어떻게 걸어가는지 봅시다. 아, 드렁큰 아까 체크 요거 잠깐 스타일 믹서에서 요거를 깜빡했네. 앵그리를 최대로 하고 펀치는 끄자. 그리고 다시 제너레이트. 제너레이트는 트랜스폼을 다시 잡던 프롬프트를 다시 조합하다 언제든지 편하게 제너레이트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세팅한 좌표를 걸어가나 봅시다. 자, 속도를 막 늦추기도 하고 팔 막 너무 자연스럽게 재밌게 잘 걸어가죠. 요 부분에서 좀 다시 봅시다. 저기서 이렇게 걸어와서 걸음걸이가 너무 자연스럽죠. 요렇게 이런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똑같은 워크사이클 반복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이런 자연스러운 걸 표현할 수가 있는데 좀 가까이 볼까? 이런 동작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또 추가해 볼게요. 너무 많이 섞으면 애가 이상하게 꼬여. 너무 많이 섞지 않고 예를 들면 뭐 해볼까? 뭐 간단한 거 좀 더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한 4-5개 섞으면 오류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뭐 해볼까? 이거 되면 자이언트 거인 느낌도 좀 주고 약간 타이어드 피곤한 요런 느낌도 한번 줘볼게요. 다시 제너레이트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걸어오나 보자. 아, 이걸 안 섞었네. 자이언트도 좀 넣고 그 다음에 타이어드 굉장히 피곤한 느낌 또 좀 넣고 다시 언제든지 제너레이트 다시. 이따가 좌표 설명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랑 또 조금 다른 느낌으로 어깨랑 막 팔이랑 좀 바뀌었지.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면은 그게 있어. 빛 세팅할 때도 어떤 빛이 굉장히 강하면 다른 빛들이 다 죽잖아. 그렇다고 조명이 라이트가 너무 많으면 서로 잡아먹어서 어떤 조명 느낌도 잘 안 나.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데 얘 조합도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올 거예요. 어쨌든 이런 재밌는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있고 자, 그래서 얘도 엑스포트 시켜볼게요. 아까랑 다른 게 뭔지 그걸 잘 보세요. 얘는 테스트 모션 2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얘는 테스트 모션 2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얘는 끌게요. 아까랑 얘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그냥 여기 서 있어. 그리고 시퀀서. 아까 간단하게 테스트했던 거 애니메이션을 다 끌게요. 이거 그냥 다 지워버리고. 트랜스폼도 지우자.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는 카메라도 끄고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고 트랜스폼도 끕시다. 여기서 요거 끄고 그러면 아무것도 세팅되어 있지 않은 그냥 스크랙터 메시가 여기 나 있을 뿐이야. 그쵸?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에서 테스트 잠깐 1 말고 리타겟을 안 시켰네. 자, 가지고 오면 첫 번째 더블 클릭해서 동작 확인하고 잘 가져와줬어. 아까랑 좌표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얘는 000에서 시작한 동작이 아니야. 자, 우클릭 리타겟 애니메이션. 먼저 동작을 플레이해서 보면 없어. 이유가 저쪽 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이제 계단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지. 요렇게 요 동작인데 심플에다가 리타겟을 해줘야 되지. 심플 애니메이션 익스포트. 역시나 어디다 해도 상관이 없지만 깔끔하게 원래 마네킹 심플에 애니메이션 동작들이 들어있는 곳에다가 해줍시다. 자, 이렇게 잘 됐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잘 보이죠. 여러분들 테스트할 때 반드시 퀸 심플에다가도 해보고 팹에서 받은 캐릭터에도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메타 유머도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게 테스트 모션 2야. 지금 새로 만든 게 00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요렇게 했더니 애가 없어졌어.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000 좌표 개념이 돼요. 근데 캐릭터가 예를 들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얘를 요렇게 옮길게. 그러면 아까 그 위치가 되는 거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요것만 차이가 있어.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물론 얘도 좌표 얼마든지 많이 바꿀 수 있는데 아까랑 다른 게 요 개념이야. 얘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공간에 맞게 세팅을 해서 애니메 시퀀스를 뽑아. 그리고 씬에 꺼낸 다음에 얘만 000로 이렇게 옮겨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 모토리카 공간에서 세팅한 애니메이팅과 똑같은 위치와 좌표의 작업이 됩니다. 얘를 한번 경험을 하면은 진짜 너무 좋아. 동작들이 일단 진짜 연기자가 연기하듯이 리얼해. 그래서 직접 좀 많이 해보셔서 다양한 릴 만드는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프롬프트를 얼마나 재밌게 잘 조합하느냐겠지. 그리고 나는 그냥 동작만 재밌게 만들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작업하셔서 애니메이션 컨솔을 그때그때 저장해 놓으면 되고 프롬프트 조합할 때 중요한 거 뭐라고? 여기 잘 믹스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작업하는 현실 공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걸어가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요렇게 해놔서 내가 지금 현재 작업하는 맵을 켜놓고 그거에 맞게 좌표 이동을 시키고 프롬프트 작업하면 된다. 그런 차이점들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프롬프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딴 거 다 끄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좀 있어. 예를 들면은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애드 액트 한 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롬프트 넣었는데 요러고 제너레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때 중요한 게 다른 프롬프트가 기존에 있다면 퍼센트 내가 요 단어 넣었어. 다이노사우루라고 넣었는데 제로 돼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얘를 100% 땡겨야 돼. 이렇게 돼 있으면 타이어드만 100% 되겠죠. 요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애니메이션 하고 1, 2 지나면 바뀌었지. 그러면 얘는 약간 흉내내면서 걷는 듯한 막 요런 재밌는 동작도 나와요. 가까이 해볼까? 요런 동작도 나옵니다. 자, 팹에서 받은 캐릭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든 캐릭터, 어쨌든 언리얼 프로젝트상에 있는 모든 캐릭터의 리타겟이 다 되고 5.4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 리타겟이죠. 이렇게 만든 걸 다양하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작들, 우리가 애니메이션 시퀀스창에 놓을 수 있는 동작들이 믹스가 되잖아. 예를 들면 동작 2개 다 가져와 볼게. 이건 2고 이쯤에서 1도 가져와 볼게요.
엄연히 다른 동작이죠. 엄연히 다른 동작인데 모든 동작은 이렇게 믹스가 된다고. 요렇게 믹스가 돼요. 이게 포인트지 또. 믹스가 안 되면 이 동작 했다가 완전 딱 끊기고 다음 동작인데 이렇게 겹치면 믹스가 돼서 두 가지 동작의 느낌을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